안녕하세요, 이진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마스터캠 2021 기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고속 가공, 다이나믹 밀이면 고속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이나믹 밀에서 체인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체인을 선택하고 공구 선택하고 공작물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 공작물은 이제 그 선택을 하면 사용할 수 있고요. 선택하지 않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건데, 그 전에 했던 작업에서 미절삭된 부분에 대해서만 경로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재가공하고 비슷해요. 윤곽에서의 재가공, 포켓 가공에서의 재가공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다이나믹 밀이면은 거의 포켓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포켓 영역으로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재가공을 체크를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가공이 있음으로 해서 이게 필요한 부분에서만 경로를 생성하는 거죠. 물론 이제 체인을 선택할 때 이제 회피 영역이라든지 또는 공통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이제 그 필요한 부분에만 경로를 생성할 수 있었는데, 여기 이제 공작물이라고 하는 항목은 보이는 것처럼 이제 안에 영역을 작업했는데 큰 공구로 공구가 이제 큰 걸로 또는 이제 그 이전에 작업했을 때 뭐 여유를 남기고 작업했다든지 이 작업을 했을 때 그 나머지 부분 즉 제거가 안 된 영역을 인식을 해서 그 영역에서만 경로를 생성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미절삭 재료 체크해서 재가공 대상을 이제 여러 개 전부 이전에 했던 거 전부 선택할 건지 아니면은 이전에 하는 거 하나만 또는 이제 공구의 크기 평행드밀 같은 경우는 뭐 공구의 크기로 해도 상관이 없겠죠. 이제 공구의 크기가 커서 이렇게 제거 못한 영역을 여기에다가 이제 풀패스를 생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인식을 할 때 미절삭된 재료가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역에 대해서 그 아주 미세하게 작은 부위는 대상 계산에서 빼겠다. 그런 것들은 이제 작은 미절삭 부분 무시. 그리고 영역을 좀 더 확장하고 싶다. 그 재가공 영역을 계산할 때 좀 더 넓히겠다. 그것은 이제 그 넓히겠다라는 거죠. 미절삭 부위 절삭 또는 무시. 무시는 마이너스 개념이고요. 절삭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 거리값을 여기다 넣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일단 지금 모델 영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안에 부분을 한번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가공 경로에서 우리가 포켓 가공으로 해보죠. 포켓 가공. 다이나믹 영역으로 해도 상관없겠죠? 다이나믹 영역을 할까요? 다이나믹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 자, 일단은 이제 범위를 선택을 하는데, 범위는, 가공 영역을 선택하는데, 일단은 이 위에 있는 얘를 전체 영역으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측에서 해야 되겠죠. 외부에서 진입을 못하니까. 그리고 이건 이제 재료, 공작물, 열린 체인 확장하는 것은 뭐 해당 사항 없고, 자, 회피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회피 영역 얘를 선택을 해서 자, 이 영역이 회피 영역이다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진입 체인이 뭐 딱히 헬리컬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미리 보기 체크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빨간 색깔로 된 부분이 이제 제거돼야 될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역이 선택이 됐고요. 자, 그 다음 공구는 지금 이 영역을 작업하는데 공구를 조금 큰 거 써볼까요? 지금 이게 이제 공구 목록들이 있는데 이 목록들을 치우겠습니다. 치우고 목록 공구에서 20파이짜리 평행드밀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했을 때 이런 모양이죠. 웬만하면은 공구 재료 목록에 있는 공구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샹크 부분에 직경값이 좀 차이를 안 뒀는데 언제부턴가 이 차이를 좀 두고 있네요. 그냥 똑같이 하겠습니다. 샹크나 날장이나
자르 부분이나 똑같이 하는 걸로 하고, 숄더라는 높이는 됐고, 이제 공작을 일단은 패스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여유값을 얼마나 할 거냐, 지금 1로 되어 있는데요. 바닥 여유, 이 무지 여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 여유값을 줘보죠. 주고, 그다음 진입 동작에서는 헬리컬로 되어 있고, 자, 깊이. 재료 상단은 0이다. 위에 부분이니까 0이 되겠고, 가공 깊이는 바닥 부분이 되겠죠. 바닥 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경로를 생성을 했는데, 공구가 너무 커서 EV를 못 들어가나 봐요. 지금 공구가 여기를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작업이 못하는 영역이 많네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제거되는 영역이 있고 제거 안 되는 영역이 있겠죠. 자, 지금은 이제 들어갈 때 헬리컬로 들어가는데, 이제 헬리컬로 돌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이제 윤곽 형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윤곽 형태, 헬리컬 형태로. 램프 형태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제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가공 경로에서 다이나믹으로 다시 한번 작업을 하는데, 가공 영역은 똑같이 이전에 했던 거 그대로 얘만 선택이 되네요. 바닥도 선택이 됐으면 좋겠는 가공 영역이기 때문에 얘는 해당 사항 없네요. 얘를 선택하는데 외곽 부분에만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스 이게 외곽 부분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외곽 바깥쪽 열린, 이건 바깥쪽 열린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보스 튀어나오고 공통 이건데, 여기 이걸로는 조금 그런 것 같네요. 캐비티, 관통, 그냥 따로 선택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 루프 형태로 해놓고 이 부분을 선택을 하죠. 이렇게 닫혀있는 형태로. 자, 이 영역이 이제 제거돼야 될 영역이 되겠고요. 내 측에서 진입하겠다. 그 다음 회피 영역이 있겠죠. 회피 영역은 아까 이걸 선택해도 될까? 이거 똑같이 이걸로 하네요.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면으로 해서 면으로 한 다음에 이 면을 선택해 주시면 면의 외곽 부분이 회피 영역으로 선택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됐고, 뭐 이렇게 영역이 됐죠. 깊이값이 밑에가 있네요. 일단은 확인하시고요. 자, 공구는 10평으로 하겠습니다. 10평으로 하겠다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여유값은 일단 0으로 해볼까요? 0으로 해서 여기서 재료 상단은 절대값 0이고 가공 깊이는 이거다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깊이값을 넣어야 되겠네요. 깊이값이 바닥에 있네. 재료 상단은 0이고 가공 깊이는 바닥 부분인데, 지금 대상을 기준으로 증분을 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재생성하게 되면 이렇게 바닥 부분에 가서 경로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평면에서 한번 보죠. 평면에서 봤을 때 가공 경로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큰 공구로 작업을 했을 때, 자, 이게 이제 큰 공구로 작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전 공구로 작업한 거 좀 구분을 둬야 되는데 색깔이 똑같네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는데, 경로 색깔을 구분을 줘야 되겠죠. 경로 색깔이 구분이 잘 안되네. 이 작업한 거, 이게 지금 20파이짜리로 작업한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10파이짜리로 작업한 거죠. 그래서 10파이짜리로 작업하면 웬만한 건 다 작업이 된 것 같아요. 미저삭된 부분이 없네요. 10파이로 했을 때는. 근데 이걸로 작업했을 때는 미저삭된 부분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20파이로 작업을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서만 작업을 하려면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보죠. 뒤로 복사를 하고,
자, 조건에서 여기 공작물이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해서요. 미절삭 재료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고, 이전에 작업했던, 이전에 작업 모든 대상을 가지고 하겠다.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재생성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작업에서 작업을 못한 영역에 대해서 경로를 생성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얘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전체가 아니라 하나만, 20파이로 했던 얘만 대상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에서는 다 작업이 됐으니까. 그리고 재생성을 했을 때, 그래도 전체를 다 해버렸네요. 평면 보기. 자, 여기에서 경로를 생성하는데, 자, 전체를 다 했네요. 왜 다 했을까? 지금, 여기에서 작업한 거하고, 여기서 작업하고 똑같아요. 똑같죠. 자, 근데, 아마도 얘가 Z각까지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바닥을 1로 놨거든요. 1로. 그러면 여기를 0으로 놓을게요. 0으로 놓고, 자, 전부 재생성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번, 얘가 이제 20파이짜리, 이게 10파이짜리, 그 다음 3번 경로는 이렇게 생성이 됐네요. 얘가 Z를 인식하네요. 그래서, 아까는 이 경로에서 전체가 생성이 됐던 것은, 이 경로에서 바닥 부분에 1mm를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를 제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1번하고 3번 이거를 합쳐서 모의가공 경로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은 미절삭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죠. 하고 그 다음에 미절삭된 부분에 대해서 자, 경로를 이렇게 생성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이거는 전체를 다 10파이짜리로 작업한 거고요. 10파이짜리로 작업한 거죠. 작업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20파이짜리로 작업을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만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공작물에서 미절삭 재료에서 이전에 실행된 거, 이전에 실행된 거를 다 할 건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있기 때문에 사이에 얘가 적용하면 경로가 생성이 안 되겠죠. 왜냐면 얘가 다 저거를 해 버렸기 때문에 미절삭된 부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작업을 못 하는 거고요. 이제 이 경우에서는 이제 처음에 작업했던 거 20파이로 작업했던 것만 감안해서 작업하겠다라고 해야 되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10파이 평행비밀이기 때문에 황삭 공부해서 여기다 20을 넣어도 결과는 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Z값을 아까 인식을 했거든요. 인식을 했는데, 그러면은 깊이 가공을 했을 때 아일랜드도 얘가 인식을 하려나요? 아일랜드라고 하면 여기에 따로 아일랜드 기능을 주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깊이 가공에서 아일랜드라고 하는 부분이 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일랜드를 깊이 가공을 해보죠. 깊이 가공을 한 5mm씩 제거를 하겠다. 일단 정삭은 냅두고요. 그 다음에 깊이 가공할 때 아일랜드 깊이에서 인식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절삭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부분 위에 부분은 절삭하고 아래 부분 절삭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 부분은 이제 면 가공으로 처리하겠다. 그럼 그 부분 면 가공을 하겠죠. 근데 면 가공 하는데 가공 여유를 여기를 1 정도 주겠습니다. 여유를 주고요. 그 다음에 외곽으로 확장이죠. 확장은 길이를 얼마를 확장할 거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60% 정도 확장해 볼까요? 60% 정도 확장하겠다. 얘가 지금 얘는 20파이짜리죠. 20파이짜리니까 여기서 확장을 일단은 빼죠. 일단 나중에 이 기능은 또 다시 살펴볼 텐데,
일단 이렇게 하고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번 경로를 생성을 했거든요. 자, 1번 경로를 생성했는데 아무래도 미절삭된 부분을 사이사이 봐야 될 것 같네요. 여기다가 이 작업을 하면 남아있는 형상을 좀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재료 모델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공작물 모델 체크해서 1번 황사, 그리고 재료 설정이 지금 안 돼 있구나. 재료 설정 먼저 하겠습니다. 재료 설정은 현재 이 형상하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전체 솔리드 체크를 해서 재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료 모델을 체크를 해서 재료 설정한 거 형상을 소재로 불러오고, 그 다음에 색깔은 좀 밝은 색깔로 하겠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 경로는 이걸로 하겠다. 그리고 검증까지 체크할 필요가 있을까? 검증 체크할까요? 공작물을 비교하겠다 해서 솔리드 영상을 이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죠. 자, 그러면 1번 경로를 마무리를 하고 남아있는 형상, 이런 형상이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즉 빨간 색깔로 된 부분이 있죠. 이렇게 남아있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작업하면은 전체를 작업하기 때문에 미저삼이 남아있지 않겠죠. 얘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일단 얘를 했을 때 미저사된 부분이 위에가 많이 남았구나. 지금 아일랜드 높이 때문에 약간 이제 단이 돼서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이 제거가 됐죠. 여기가 아까 아일랜드를 체크하지 않아 여기 이 부분이 가공이 안 된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일랜드로 했을 경우에 색상 변경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높이 위에 Z0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없어졌죠. 없어진 거 볼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형상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아일랜드를 체크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작업을 할 때 그러면은 얘를 할 때 얘도 아일랜드를 체크해 보죠. 깊이 가공해서 아일랜드 체크하고 얘는 여유값을 0으로 하겠습니다. 아예 싹 제거를 하죠. 제거를 하고 깊이는 한 10mm씩 들어가는데 아일랜드 적용하겠다. 체크하고 재생성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10파이짜리를 가지고 아일랜드 면 위에까지 다 작업을 하고 깊이 가공을 한 거죠. 그럼 얘를 맞췄을 때의 공작물 형상을 한번 보죠. 그러면은 1번 형상을 이제 소재 형상으로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 색깔은 좀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다른 색깔. 그리고 대상 경로는 이걸로 하겠다. 비교 해보죠. 비교를 하겠다. 체크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얘는 미저사태 부분이 없겠다. 다 제거되겠네요. 원추. 네, 거의 다 제거됐네요. 그죠? 초록 색깔로 된 부분은 여유값이 없는 부분을 이런 초록 색깔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유가 많이 있었는데 10파이로 제거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재가공 영역도 얘가 이 작업에서 인식을 하는지, 깊이죠. 깊이 값도 인식해서 경로를 생성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재가공 대상을 이걸로 잡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깊이 가공을 하겠다. 얘도 뭐 5mm씩 제거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아일랜드 깊이 적용하겠다 체크하고, 아일랜드 면에서 제거하겠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깊이는 5로 해놨는데 5mm? 5로 하죠. 그 다음에 조건은 똑같이 하고 재생성을 해보죠. 재생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일랜드 부분에서 경로를 추가를 해주는지, 당연히 추가가 될까요? 그쵸.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일랜드 전 단계에서 작업한 영역에 그 영역을 빼고 경로를 생성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2D다라고 하면은 Z값 형태는 무시하는데 얘는 Z값 형태를 인식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경로하고 이 경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지금 이 상태가 위에서 측면 여유를 줬기 때문에 여기서 경로가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에 미절삭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경로가 이렇게 생성되는 걸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경로 확인을 해보면 이제 공구가 내려와서 지금 여기 부분에 살이 남아있기 때문에, 측면에 살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구가 이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쪽 부분,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겠죠. 전 단계에서 작업을 안 한 영역 있죠. 이 부분을 지금 제거하는 투패스 생성하죠. 괜찮네요. Z값도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일반 그 윤곽 포켓 제가공하고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Z 미절삭된 부분도 인식을 해서 경로를 생성한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여기는 인식하는데 여기는 사실은 제거할 필요가 없는 영역 같기도 한데요. 같이 경로를 생성하고 있네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제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Z값도 어느 정도 인식한다. 그래서 얘를 맞추면은 어차피 형상은 미절삭 부분 똑같겠죠. 남아있지 않는 형태가 되겠고요. 자, 그럼 이것보다 모의가공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네요. 모의가공 해보죠. 자, 정지 조건에서 작업을 변경할 때 멈추게 하겠다 체크하시고, 일단은 플레이 했을 때, 자,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 작업 이제 끝나서 멈췄는데요. 그 단면 보기를 해서 XZ 단면 보기 정면 이게 정면인가? 정면 10정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번역을 저렇게 해놨지. 지금 툴패스를 일단 안 보이게 하고요. 좀 더 렌더링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보시면은 위에 상단에 여유값이 남아있고, 측면도 여유값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거 볼 수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여유값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끝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짜리를 가지고 전체를 작업하면, 얘네들이 이제 다 제거가 되겠죠. 위에서부터 지금 제거를 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공이 아니기 때문에 허공에서도 지금 계속 돌고 있죠. 경로를 보는데 현재 툴패스만 보겠다라고 체크를 해서 제한된 경로 이거였나? 네, 현재 툴패스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미절삭된 부위를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여기도 계속 하고 있죠. 여기만 살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여기도 같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데 지금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것하고 얘를 봐야 되겠네요. 두 개를 모의가공을 체크를 해서 지금 이제 그 황사 개념에서 큰 공구로 제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거하고 남은 영역에 대해서 재가공을 하겠다. 이게 이제 그
황삭, 곡면 황삭에서의 재가공 개념을 약간 어느 정도는 적용을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미저삭된 부분이 이제 측면 외곽에 있고요. 이렇게 아일랜드 상단에도 미저삭된 부분이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경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를 봐야 되겠죠. 약간 느리게 해서 플레이 시켜보겠습니다. 여기가 경로가 플레이 하게 되면 현재 경로만 작업하는 경로만 보이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사실은 뭐 살이 없는 부위에 해당이 되겠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적용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그 소재가 없는 부위에서는 경로를 생성하지 않고 소재가 남아있는 영역을 인식을 해서 그 부위에 대해서 경로를 생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 진입할 때 헬리컬로 진입하지 않고 허공이죠. 미저산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내려가도 되기 때문에 외측 형태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헬리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 미절삭된 부분을 제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제거를 했고 단문 보기를 끄고 툴패스도 끈 상태에서 일단은 공작물 꺼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현재 모델 영상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공차값은 100분의 5 정도 주도록 하고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자, 검증을 해보면은 이제 최종 모델 형상하고 현재 모의 가공을 마친 형상하고의 차이값을 이제 그 색깔로 구분해서 보여주겠다라는 얘기인데, 보통 이제 3차원 할 때 많이 사용을 해서 보죠. 지금 이제 이렇게 선이 겹쳐 있는 것들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노란색하고 초록 색깔이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통 이제 STL 파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메쉬 구조라고 약간 삼각형 형태로 원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 공차 범위가 100분의 2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직선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죠. 근데 원호 같은 데가 이제 특히 그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작업이 된 걸 볼 수 있죠. 자, 재가공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로를 미절삭 재료 조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 경로를 보면 평면에서 봤을 때 Alt S에서 렌더링 끄고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볼까? 한 군데를 좀 해서 보죠. 지금 여기 영역이 이것하고 얘를 같이 볼까요? 렌더링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Alt S에서 렌더링을 해보죠. 자, 지금 경로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소재는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경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죠. 경로 확인을 눌렀을 때, 자, 여기에서 공구가 이동하는 걸 보겠습니다. 일단 소재가 없는 부위에서 진입을 해서 서서히 이제 제거해 나가는 거죠. 보면 키보드 S, B를 눌러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약간씩 지금 이제 제거를 하는 부분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허공에서 이제 공작물이 없는 부분에서 이제 이송을 하고, 다시 여기 부분에서는 이제 절삭을 하겠죠. 하향 절삭이다 보니까 들어가서 이제 절삭을 하고 있죠. 절삭하면서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확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얘는 이제 미저 상태 부분에 들어갈 때 그 넉넉하게 진입 복귀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경로 자체를 좀 더 넓히고 싶다. 여기서 시작했는데요. 좀 더 뭐 넓히겠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서 공작물에서 이 부위를 작은 미저삭 부위 절삭에서 이 거리값을 넣어주시면 한 이 정도 넓히겠다 체크를 하고요. 일단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뒤로 하나를 복사를 하고 조건에서
얘를 넓혀 보겠습니다. 이만큼. 자, 그리고 재생성을 해볼게요. 지금 이걸로 하게 되면 이것의 대상이 이거죠. 하나, 얘를 했고, 그 다음에 이만큼 넓혔다 해서 재생성. 모든 가공 영역에는 남아있는 재료가 없습니다. 풀패스 재생성에 실패했습니다. 2D 고속에서 공급평면.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걸 대상으로 했는데 그냥 황삭으로 공구를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20파이짜리.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계산 영역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재생성해서 지금 미절삭 잔상밀인데 영역을 너무 확장을 많이 했나요? 아니, 이 체크가 꺼져 있구나. 공구로 하면 꺼지네요. 그러면은 하나를 감안해서 작업을 하는데 이걸로 했다라는 얘기고, 그러면은 미절삭제 작은 미절삭 부위 무시가 있고 한 0.5 정도 줘볼까요? 0.5 정도 주고 0.5도 안 되네요. 일단은 이거는 넓히는 개념인데 미절삭 제거 조절 조건 아까 0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계산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조건하고 여기하고의 차이점 여기는 그냥 계산하겠다라고 체크한 거고 작은 미절삭된 부위 무시 일단 무시를 체크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를 체크하고 0.5mm 정도는 무시하겠다 체크하고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 확장하는 것은 일단은 안 됐어요. 이 영역인데 이 영역이 새로 그 축소를 한 거거든요. 무시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다 보면 아주 이전에 작업했던 영역에서 아주 미세한 그 잔상 영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계산해서 제외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자, 그러면 비교를 해보죠. 이것하고 얘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약간 차이를 보시면은, 무시는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요. 빼는 영역이기 때문에. 5번 영역이 있고, 이거는 이제 그냥 정확하게 미절삭된 부분 다 계산하겠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은 이제 0.5 정도 작은 영역은 제외시키겠다. 이게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약간씩 이제 넓히는 개념인데 2D 경로에서는 좀 근데 이제 이 고속 기능에서는 들어갈 때 그 넉넉하게 여유를 두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이것하고 같이 봤을 때 보시면 경로가 들어갈 때 상당히 여유를 두고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공구가 완전히 밖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확장하는 개념은 별 의미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좁은 영역으로 해야 좀 영역이 감이 올지 지금 같은 경우는 확장 부분은 잘 먹지 않고 축소하는 것들은 이제 좀 적용하고 있어요. 0.5만큼 축소했는데 한 이 정도 축소를 해볼까요? 그러면 더 먹을지. 경로가 더 줄어든다라는 개념이죠. 축소는 무시라고 하는 것은 축소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넓히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랬던 영역이 이렇게 좀 축소가 됐죠. 그래서 외곽을 돌렸어요. 지금 여기가 이게 이제 0.5 정도의 0.5가 1 정도 여유값이 얘를 보시면 이 부분도 여유가 있거든요. 여기도 여유가 있는데 이 부위를 무시하는 양을 크게 주니까 이 양이 적기 때문에 아예 풀패스를 생성하지 않은 거예요. 풀패스를 생성하지 않고 그 생성한 게 지금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하고 얘만 보면 이렇게 된 겁니다.
아까 이제 그 0으로 했을 때 미절삭된 부위를 전체를 다 계산할 때는 여기도 툴패스가 생성이 됐는데, 무시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해서 아주 적은 양, 미절삭된 부분이 좀 작게 남아있는 부분은 무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툴패스에서 아예 뺀 거죠. 자, 뺐을 때 일단은 뺐다 하더라도 민날이 먹으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 두 개를 체크해서, 자, 공구가 들어갈 때 민날이 먹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보죠. 일단은 민날은 먹지 않고 진행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절삭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B를 해보면 일단은 그 내려갈 때 미절삭된 부분 밖에서 일단은 들어가는데, 좀 더 영역은 줄어든다. 즉 계산 범위를 계산을 할 때 어디를 작업할 거냐를 계산할 때, 인식할 때 이런 부위, 적은 양이 남아있는 부위는 무시하고, 무시 대상에서 빠진 어떤 대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동일한 형태로 제거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기본 진입할 때 그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했을 때는 이런 영역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 미절삭된 부위 무시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경로가 생성된다는 얘기죠. 확장 개념은 약간 여기서는 좀 구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일단 무시라고 하는 부분을 쓰는 이유는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을 이제 계산해서 빼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불필요한 어떤 작은 경로 이런 것들을 무시해야 될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공작물이라고 하는 건데, 그 재가공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이나믹에서 공작물이라는 기능, 재가공 개념이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경로를 생성한다. 자, 그래서 이미지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냥 계산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무시한 거. 그 다음 얘는 좀 더 확장이 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약간 더 경로가 추가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값을 넣었을 때. 자, 이번 시간에는 공작물에 대해서 미절삭된 부위 재가공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